세 번째 샤우팅 하실 분은 제정자 환우 분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유방암 환자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48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3년 뒤에 유방암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요. 신랑도 놀랬고 저 자신은 더 놀랐어요. 뭐 10년, 20년 결혼 생활 한 것도 아니고 3년 만에 이랬으니까요. 3년 만에 유방암 판정을 받는데 맨 처음에 아닌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유방암이라고 했을 때 저는 너무나 놀랬고 충격이었어요. 그야말로. 근데 수술을 하기 전에는 가슴을 그러니까 수술을 이렇게 이 부분 절제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원을 들어갈 때 그러니까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그때야 절제를 해야 된다고 완전 절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저는 수술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와 보니까 여기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니 한쪽은 있는데 한쪽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것도 잠시 잠깐 너무나 놀라서 지금도 그 생각하면 지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점점 더 우울증도 심해졌고요. 여자로서의 이 상실감은 말도 못하죠. 저는 아직 대중목욕탕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수술 이후에. 그렇게 찜질방도 좋아하고 목욕탕 가는 걸 즐겨했었는데 지금 2년 6개월 됐어요. 목욕탕을 안 간 지가. 제 자신의 거울을 비춰보니까 이건 내가 꼭 외계인 같았어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신랑은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어느 정도 회복 시기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가슴 실리콘 이렇게 무슨 브라죠? 인조 브라를 권유를 하더라고요. 인조 브라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걸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인조 브라를 항상 할 수는 없잖아요. 집안에서 있을 때는 또 벗어놓기도 하고 여름 되면 땀띠가 나요. 땀띠가 나서 땀이 막 저벙저벙 하는데도 집에 있을 때는 벗어놓고 나갈 때는 하는데 어느 날 안 하고 나갔던 거예요. 잊어먹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고 있는데 한쪽이 없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가서 하고 갈까?
시간은 넣는데 근데 안에서 집을 못 왔어요. 시간 때문에. 근데 그날 하루 온종일 여기에 신경이 온통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나 자신이 너무 처절했습니다. 이렇게 인조불화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가슴이 없어요. 한쪽이. 이걸 안 하면은 또 안 되고요. 집 앞에 뭘 사러 가도 슈퍼를 가도 항상 하고 나가야 되고. 저는 남편한테 너무 죄지은 사람 같아요. 남편 보기에. 죄인이 돼 있어요. 남편 또한 저한테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닐 테고 마음은 점점 멀어질 것 같고 그 전전긍긍하면서 저는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너무나 불안해요. 저를 버릴까 봐. 내 모습이 이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피한 것도 모르고 창피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정말로 창피한 일이 아니고 정말 큰 용기를 내주셨고 그리고 그 큰 용기로 이렇게 많은 분들 계신 데서 말씀한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 계시지만 여성분들은 또 더더욱 크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따뜻한 격려의 박수 먼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유방 재건술이라는 수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재건술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재건술이 근데 너무 비싸고 지금 성형으로 나온대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큰 거를 축소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거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옆에 있는 이 가슴처럼 똑같은 못생겨도 똑같은 가슴을 저는 원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성형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네. 거죠? 네,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그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1,500에서 2,000이 간대요. 근데 저희는 지금 수술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한테는. 그런데 또 그 성형에다가 또 돈을 들인다는 게 너무나 큰 우리한테는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을 적용을 해달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 유방암으로 환우분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 네, 그 중에서 그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뭐 선뜻 있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뭐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건강보험도 적용이 된다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생각 저도 당연히 드는데 자문단에서는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유방암 그 환우총연합회하고 여러 단체에서 서명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저번 청계천에서 서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암 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백혈병, 암, 저번에 같은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도 대장암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시지만 또 사회적 관심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마음이 확 움직인 게 뭐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하시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한 1,500, 2,000만 원 있으신 분들은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못 하시는 거더라고요. 돈 있으면 다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바랄 수 있는 거는 건강보험이라는 제도인 거죠. 왜냐하면 이분도 당당하게 건강보험을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샤우팅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사회적 공론화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하게 됐고 해결점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항목이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권 교수님. 자문단 중에 여자가 있었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은데 사실 되게 남자다 보니까 깊이 공감을 못 해드리는 것 같아서 일단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마 최현정 아나운서께서 좀 더 공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고 이제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예전에는 암 걸리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완치돼서 사는 분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근데 완치된 암 환자가 지금 한 100만 명 정도 추산합니다. 지금 앓고 계시는 분이 한 100만 명 정도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완치된 암 환자들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마련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 생존자 정책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는 아직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시거든요. 목숨을 건진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나머지 살아있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 이거를 좀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요구이시고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찬성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제도가 이제 그런 여건이 되느냐의 문제는 좀 남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제도도 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들을 좀 부끄러우시지만 오늘처럼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다 보면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들은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로서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아내가 유방이 한쪽에 없다고 해서 제가 그 아내를 멀리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네.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우리 좀 우울감을 가지시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정신과 치료나 장기적으로 복원이나 재건이 건강보험으로 급여화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염려를 좀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환자단체연합회랑 장기적으로 좀 노력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재정자 환우분을 또 응원하시기 위해서 또 한국유방암 환우 총연합회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와주셨거든요. 그 회장님도 잠깐 아무래도 아직은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시는 것 같고 저도 청계천에서 서명운동 하신다는 것도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또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지금 97년도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거의 됐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수술하고 1년쯤 됐을 때 저는 오른쪽을 완전 절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를 갔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좀 자신감도 없고 이렇지 않고 뭣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쪽이 없으니까 타올로 이렇게 오른쪽을 가리고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목욕탕 안에서 5살짜리 꼬마아이가
앞에서 아장아장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애가 참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왔니? 목욕 왔니? 하면서 아는 척을 했더니 아이가 막 쳐다보다 말고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빛이 동공이 커지면서 놀래더니 삐죽삐죽 하더니 비질비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왜 엄마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하고 우는 거예요. 저쪽에서 엄마가 자기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왜 이름을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왔는데 이제 왜 그러니 하니까 그 아이가 내 가슴을 있는 쪽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삐죽삐죽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저를 딱 보더니 가자 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는데 그 눈빛을 제가 지금도 못 잊어요. 그래서 지금 15년이 지났지만 저도 그 대중탕을 아직도 못 갑니다. 동네건 찜질방이건 옷을 입는 데는 가는데 그냥 이렇게 가는 데는 못 가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까 우리 재정자님께서 그 실리콘을 저도 지금 오른쪽에 실리콘을 했거든요. 또 제 친구는 같은 유방암 수술했는데 저보다 4년 후에 했어요. 그런데 사당동에 있는 수영장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 수영복이 실리콘이 제대로 들어가서 있게 지금처럼 좋지 않아서 들어갔는데 이게 수영을 하다 보니까 삐져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자신도 모르게 수영을 하는데 저쪽에서 한 7, 8명이 모여서 공놀이 하는 식으로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머 이게 딱 받으면 막 말캉말캉 하거든요. 실리콘이. 그걸 보면 또 놓치고. 그래서 한 8명이 물 위에 뜬 거를 보는 걸 보고 이렇게 호기심에 갔다가 보니까 내 인조 유방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거 내 겁니다를 못한 거예요. 둥둥 뜨고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살처럼 생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막 만져보고 기절초풍하는 것처럼 깍깍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그거를 내 거라고 그게 53만 원 주고 산 거거든요. 그거를 못 찾아갖고 돌아서서 나와서 3년을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정신병원 정신치료도 받고 그리고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 연락이 되다 지금은 저도 바쁘고 그래서 연락이 두절이 됐거든요. 그런 경험이 저만 알아도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유방암한의총연합회에서 청계천, 서울광장 이렇게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19대 총선에 청원 서명 요청도 보냈고 새누리당 그런 당 민주당 이런 데 정책 제안서도 보냈고 보건복지부에 3월 15일 날 탄원서를 냈고 6월 27일 날 2차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예. 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